직선의 방정식이라고 돼 있고 제목은 이렇게 돼 있지만 진짜 중요한 건 기울기와 한 점이다. 눈에게 강조하지만 기울기와 한 점 이게 핵심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. 자, 그러면 이제 보겠습니다. 일단은 유형 2번에서 대표 문제 122번. 자, 대표 문제라고 되어 있고요. 대표 문제는 별로 어렵지 않죠. 대표 문제는 별로 어려울 것 같지 않은데 문제 한번 읽어볼게요. 두 개의 점이 있습니다. 3,3이 있고 마이너스 1, 마이너스 5를 지나는 직선이 있다. 자, 직선이 있대. 직선이 있고요. 이 직선이 두 개의 점을 지나가고 있어요. 3,3. 그 다음에 또 한 점은 마이너스 1, 마이너스 5. 자, 이렇게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이 있다. 그런데 그 직선 위에 또 뭐가 있다는 거야? 장난 아니? 지금 뭐라고 돼 있어? 두 점을 지나는 직선 위에 두 개의 점이 있대. 하나는 a, 마이너스 7이래. 하나는 a, 마이너스 7이요? 뭐 하나는 a, 마이너스 7? 그 다음에 또 한 점은 얘들아 뭐라고 돼 있냐면 5, b래요. b. 뭐 이런 식으로 얘들아 있다는 거야. 그럼 뭐야? 지금 직선에 점을 몇 개 찍어준 거야? 4개 찍어줬네? 그리고 나서 우리한테 뜬금없이 뭘 구하라고 돼 있어? b에서 a를 빼보래. b에서 a를 빼볼래? 라고 돼 있는데 b에서 a를 빼봐. b에서 a를 빼볼래? 라고 돼 있어. b에서 a를 빼볼래? 라고 돼 있고 이걸 푸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. 뭐 a하고 b를 구하라는 얘기야. a하고 b를 구하라는 얘기인데 일단 선생님 일단 첫 번째 방법 이런 거 있지 않을까? 두 개의 점이 주어져 있어. 그럼 우리는 직선을 구할 수 있다. 이게 우리의 결론이야. 왜? 두 개의 점이 있어. 이 중에서 어느 점이 편해 보이니 마이너스보다 플러스가 편하지 않을까? 그 다음 기울기는 구할 수 있지 않나? x의 변화량 3에서 마이너스 1 빼세요. y의 변화량 3에서 마이너스 5를 빼세요. 그럼 기울기가 2가 나오네? 기울기 구했고 점 알고 있으니까 우리가 직선을 세울 수 있는 거 아닌가? 직선 구하면 y는 기울기 2였고요. x좌표가 3이니까 x-3이고요. y좌표 3이고요. 이렇게 해서 직선을 구했는데 직선 구했고요. 예쁘게 정리하세요. y는 2x-3 정리 끝났는데 그 다음에 자 여기 보자. 얘들아 점 두 개가 있어. 점 하나 갖고 왔고요. 기울기 직접 구해서 직선을 구했어. 그랬더니 직선 위에 누가 있대? a, 마이너스 7이 있대. 대입하세요. 대입하면 a값 구할 수 있겠지. x에다 a 대입하시고요. y에다 마이너스 7 대입하세요. y에다 마이너스 7 대입하면 마이너스 7. x에다 a 대입하게 되면 2a 빼기 3. 자 이렇게 될 테니까 넘어가면 마이너스 4가 될 거고요. 2로 나누시면 a는 마이너스 2. 다시 5, b라고 하는 점도 얘들아 직선 위에 있다는데 직선에 대입하세요. 직선에 대입하면 또 b값을 구할 수 있겠죠. x에다 5를 대입하고 y에다 b를 대입하세요. y에다 b를 대입할 거고요. x에다 5를 대입할 거야. 그러면 10 빼기 3 7. b에서 a를 빼라고 돼 있으니까 7에서 마이너스 2를 빼세요. 답은 9겠네. 그래서 그냥 직선 구한다면 그냥 대입하면 되는 거 아니야? 자 이렇게 풀 수 있고 이렇게 풀 수 있고 두 번째 방법은 이렇게 풀어도 될 것 같은데 선생님 지금 점은 너무 많아. 점은 너무 많은데 무슨 길을 지금 몰라? 기울기를 몰라. 자 기울기 구해라고 했을 때 그냥 대부분의 친구들은 누굴 가지고 기울기를 구할까? 이하고 얘를 가지고 기울기를 구하겠지. 그럼 기울기 구하면 어떻게 되지? 3에서 마이너스 1을 빼 4인가요? 3에서 마이너스 5를 빼 8인가요? 그런데 꼭 독특한 애들이 있잖아. 꼭 독특한 애들은 있기 마련이고요. 걔네들은 이걸 가지고 기울기를 구해. 난 지금 이거 가지고 기울기를 구했는데 어떤 친구는 이거 가지고 기울기를 구할 거 아니야? 그럼 걔는 기울기를 어떻게 구하겠어? 5에서 3을 빼 b에서 3을 빼. 야 어차피 같은 직선인데 누굴 가지고 기울기를 구해도 기울기는 똑같이 나와야 되지 않아? 근데 이건 계산하면 이거 얼마인데?
2잖아. 그럼 얘들아, 2 여기다 곱하면 4가 될 거고요. 얘 넘어가면 7이죠. B값 나오네. 그 다음 또 독특한 친구는 얘를 가지고 또 기울기 구할 거 아니야? 쟤 가지고 기울기 구하면 어떻게 돼요? 마이너스 1에서 A를 빼세요. 그 다음 마이너스 5에서 마이너스 7을 빼세요. 이거나 셋 다 어떻게 나와야 돼? 같게 나와야죠. 왜? 같은 직선이니까. 근데 이거 계산한 게 2였으니까 얘하고 얘 연립하면 B값 구할 수 있고요. 얘하고 얘 연립하면 A값 구할 수 있죠. 답은 똑같다. 답은 똑같고 풀이는 똑같은데 그래도 좀 간지나는 풀이는 두 번째죠. 왜? 쓸데없는 계산을 너무 많이 했어. 왜? 직선을 구할 필요가 없었거든. 그냥 기울기만 비교하면 쉽게 해결할 수 있었구나. 이렇게 해서 선생님 저는 첫 번째 방법이 편한데요. 그거 고집하지 마세요. 항상 이게 수학이 간지가 나려면 자꾸 다른 풀이를 자기가 고민하고 선생님이 가르쳐주면 그건 기본으로 알고 있고 또 이걸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잘 풀 수 있을까? 이런 걸 고민해야 그게 수학이지. 128번에 오른쪽 그림과 같은 정사각형 밑줄 정사각형이래. 정사각형이야, 정사각형. 자, 이 빨간색 사각형이 정사각형이라는 거야. 정사각형인데, 자, 보겠습니다. 정사각형인데 여기가 1이라고 되어 있고요. 요 점이 얘다 x절편, x축하고 만나는 점이 3이래. 자, 이렇게 해서 얘들아, 돼 있을 때 문제에서 직선 CD 구하래. 얘 구하라고 되어 있는데, 직선 CD에 무슨 절편을 구하라고 돼 있어? X절편 구하라고 돼 있는데 X절편에 얘들아 직선 CD가 X축과 만나는 점이잖아. 요 점. X절편은 직선과 얘들아 X축이 만나는 점이니까 저 점을 구하라고 돼 있어. 이 점 구하래. 이 점을 구해줄래? 라고 지금 돼 있는 것 같아. 이 점을 구해줄래? 라고 돼 있는 것 같은데 이 점을 구해주려고 돼 있고 자 여기는 푸는 방법에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. 푸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, 그래도 중학교 수학을 최대한 많이 이용한다면, 그림이 약간 좀 삐꾸가 나서 조금 그림을 다시 그리고 싶은데, 이게 지금 정사각형으로 안 보여서. 길이는 좀 비슷해야 되지 않을까? 요게 정사각형이야. 정사각형이고 좀 얘 구하라고 얘. 얘 구하라고. 이 직선 구해서 직선의 x절편 구하라고요. 지금 이 얘기거든. 그럼 볼게. 중학교 때 이걸 했나 안 했나 모르겠어. 중학교 때 했나 안 했나 모르겠는데 자 여기 볼게. 우리가 직선의 지금 앞부분만 배웠거든. 직선의 뒷부분을 배우게 되면 직선과 직선이 평행할 때 뭐 이런 얘기를 배울 거야. 여기 봐봐. 얘하고 얘는 평행해. 얘하고 얘가 평행하니까 얘의 기울기와 얘의 기울기는 같을 거야. 뭐 그런 거 이용해서 풀 수 있어. 풀 수 있는데 사실은 중학교 수학을 탄탄하게 한 친구는 굳이 그걸 몰라도 너무나 쉽게 풀 수 있다. 중학교 때 이런 짓을 해봤거든요. 중학교 때 어떤 짓을 해봤냐면 정사각형을 정사각형으로 포위하는 거. 자, 이거 정사각형이야. 이 정사각형을 내가 정사각형으로 포위해볼게. 정사각형으로 포위했어. 정사각형을 정사각형으로 포위했다. 이런 그림을 중학교 때 최소한 몇 번씩 이거 없는 문제집 없어. 그러면 그때 우리는 어떤 발상을 얻을 수 있냐면 이삼각형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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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삼각형. 4개의 삼각형은 합동이다. 4개의 삼각형은 합동이다. 4개의 삼각형은 합동이다. 이거 배우셨거든요. 4개의 삼각형은 합동이다. 그럼 볼게. 선생님이 포위해 볼게요. 포위했어. 그러면 이삼각형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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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삼각형 4개는 합동이다. 그러면 요 긴 게 3, 짧은 게 1. 자, 요거 합동이야. 이게 길고 이게 짧은 거겠지? 긴 거 3, 짧은 거 1. 그 다음 이게 길고 이게 짧겠지? 3, 1. 이게 길고 이게 짧겠지? 3, 1. 그럼 선생님 이걸 왜 표시하세요? 보자.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. 직선에서 선생님이 강조했던 건 뭐였어? 직선은 기울기와 한 점이다. 직선은 기울기와 한 점이다.
선생님, 제가 노란색 직선을 구하고 싶은데요. 노란색 직선 위에 점이 누가 있니? 얘가 있는데요. 얘가 있는데요. 자, 주변에 있는 직각삼각형의 도움을 받으면 이 점의 좌표를 표현할 수 있겠니? 네, 표현할 수 있죠. 이 점의 좌표는 Y축에서 1만큼 떨어졌고요. X축에서 1 더하기 3, 4만큼 올라왔구나 라는 거 확인할 수 있죠. 다시 요 점은요. 3 더하기 1, 4만큼 왔고요. 3만큼 올라왔죠. 아니 이만큼 왔고 이만큼 왔으니까 4,3이잖아. 자 그러면 두 점의 좌표를 알고 있네. 두 점의 좌표를 알고 있으니까 대표 문제하고 똑같죠. 두 점의 좌표를 알고 있으면 자 두 개의 점 중에서 누가 마음에 들어? 얘가 마음에 들어요. 그 다음 기울기는 어떻게 구하죠? x의 변화량 분의 y의 변화량 아닌가? 자 여기 보세요. x의 변화량 4에서 1을 뺄게. 3이고요. 3에서 4를 빼세요. 마이너스 1이죠. 그럼 기울기하고 점 구했으니까 y네. 마이너스 3분의 1 기울기 x좌표가 1이니까 x-1 더하기 y좌표는 4. 정리하시면 답이죠. 잘 들어. 어려운 건 뭐였어? 이 생각이지, 이 생각. 둘러싸는 생각. 그거를 생각 못 해냈으면 이 문제 못 푸는 거야. 못 푸는 거거든. 근데 이거 딱 가지고 나니까 이 문제 별거 아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본질을 까먹는 거지. 이걸 생각하셨냐고. 본인의 머리로. 그걸 내가 생각 못 해냈다면 그걸 배워야 되는 거죠. 아, 저거였구나. 아, 중학교 때 배웠던 저렇게 둘러싸서 합동인도형을 이용해서 할 수 있구나. 그럼 옆에 내가 물어볼 거 아니야. 왜 둘러싸? 라고 했을 때 본질은 이거지. 야, 직선 구하려면 기울기랑 한 점을 알아야 되는데 너 이 점의 좌표 알아? 이 점의 좌표 알아? 좌표를 구하고 싶어. 좌표를 구하고 싶어서 옆에 있는 삼각형들의 도움을 받아서 좌표를 구했고 좌표를 구했더니 두 개의 점의 좌표를 알고 있으니까 한 점 갖고 왔고 기울기 구할 수 있고 그래서 해결할 수 있었다. 즉 좌표를 어떻게 하면 구할 수 있을까를 가장 쉽게 푸는 방법은 정사각형으로 포위하는 방법이 있겠구나. 이게 이 문제의 교훈이 되어야 하는 거지. 이 산수는 적어봤자 아무 소용없잖아. 그럼 필기가 뭐가 돼 있어야 돼? 난 칠판에 안 써줘. 말로 하지. 그래서 항상 가르쳐보면 어떤 친구하고 이 친구하고 필기 내용이 너무 달라. 칠판에 있는 것만 주구줄창 베끼는 애들이 있어. 그 다음에 칠판에 있는 건 어차피 안 베껴. 어차피 산수인데 뭐 이거. 여기까지만 하면 굳이 이걸 못하는 놈이 누가 있겠니? 몇 번 하고 나면. 그럼 걔는 여기 뭐가 필기돼 있어? 점의 좌표를 확보하기 위해 포위하는 정사각형을 세우는 거. 이게 이 문제의 핵심이야. 그런 게 필기가 돼 있어야 되는 거지. 이런 산수 필기에서 뭐 하시게? 어차피 여러분 집에서 해설 보시면 다 나와 있을 텐데. 그냥 공부하는 방법들을 너무 모르는 것 같으니까. 발상을 배우는 거 아니야. 생각을. 숫자 노름을 배우시는 게 아니라. 아, 좌표를 구하기 위해 정사각형으로 포위해 볼까? 이런 게 필기가 돼 있어야 한다. 적어도 너희 노트에는. 그게 상위권의 필기다. 중위권은 주구줄창 칠판만 베끼고 앉아있고